학습 번호 중급 2, 오늘은 이야기를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한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죠. 싫어할 혐오하는 거. 자, 이 뒤에 있는 한자는 우리 익숙해요. 기운기, 갱기, 탱기. 그때는 키긴 했지만 발음이 어쨌든 되게 많이 쓰는 한자죠. K로 발음하는 경우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사무개가 스르, 한기가 든다. 그때처럼 K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키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 기운기를 가지고서 마음, 생각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쿠키아르, 너 갈 생각 있어? 갈 마음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그 맥락에서 사용되었어요. 이야기에 직역하자면 싫은 마음 혹은 실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동사로 같이 활용하려면 이게 붙어야 돼요. 이야기가 사스, 싫은 마음이 들다. 이 사스는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그런 동사긴 해요.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가 사스, 직역하자면 싫은 마음이 들다. 즉,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신물이 난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역이 되긴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지겹다. 저도 지긋지긋하다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보고 느끼는 감정 아니면 같은 음식만 먹고 지겨워. 이런 감정과는 조금 달라요. 단순히 물건, 음식 그런 게 지겹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조금 더 딥하게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요 신물이 난다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물이 나고 넌덜머리가 나고 막 지긋지긋하고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닌겐 関係に 이야기가 사시마스. 현대인들은 이런 감정 꼭 느끼죠? 닌겐 関係に 이야기가 사시마스. 아, 나 그만하고 싶어. 인간관계에 신물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지겨워요. 물건이 지겹다는 게 아니죠. 아, 지긋지긋해요. 넌덜머리가 나요. 아, 학을 떼겠어요. 막 이런 감정, 딥한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진센이 이야기가 사시마시다. 이건 과거형까지 진센이 이야기가 사시마시다. 자, 점원이에요. 편의점. 근데 훔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만비끼라고 해요. 만비끼 시나이데 조금만 고개 돌려도 막 각종 음식들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메꾸려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진센이 이야기가 사시마시다.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인생에 신물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감정, 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에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 자, 이 이야기가 사스는 자기 자신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답답한 거죠. 지분이 이야기가 사시되 나미다가 데마스. 나미다. 눈물이죠. 상사한테 뭐라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스스로가. 나 왜 이러나 몰라. 이런 감정. 그래서 지분이 이야기가 사시되 나미다가 데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 신물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내 자신, 이런 답답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의역하자면 내 자신이 싫어서 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국말만 보고 그냥 키라이를 쓰면 안 되나요? 이야기가 사스는 단순히 스키키라이 할 때 그 불호 그것과는 조금 더 결이 달라요. 답답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나고 신물이 나고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물론 결과만 보면 싫은 건 똑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꽤 강해요. 키라이가 심플하다면 이야기가 사스는 꽤 깊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내 자신에게 신물이 납니다. 아까 나왔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내 자신에게 지분이 신물이 납니다. 이야기가 사시마스.
정말 중요해요. 내 자신한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죠? 지분이 이야기가 사시마스. 이런 식으로. 자, 제멋대로인 친구에게 신물이 납니다. 아무래도 오늘 배운 표현이 그렇게 변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앞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새로운 단어들을 좀 넣어봤어요. 제멋대로인 친구까지. 자, 이거 모르셨으면 가져가세요. 집은 카테나 도모다치. 원래 카테 자체가 제멋대로란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 제멋대로, 즉 강조하고 있어요. 집은 카테. 알아가세요, 여러분. 집은 카테나 도모다치. 니 신물이 납니다. 이야기가 사시마스. 뒤에 심플하죠. 집은 카테나 도모다치니 이야기가 사시마스. 어우, 지긋지긋해. 학을 뗐어. 이런 거죠. 솔직해지지 못하는 성격의 신물이 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솔직해지지 못하는, 이거는 어떤 단어를 하나 아셔야 돼요. 그 단어 가져가세요. 많이 쓰는 표현, 솔직한 거. 단순히 무언가를 솔직하게 말한다기보다는 뭔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구김살이 없는 느낌? 왜 사람이 좋은 말 해줘도, 칭찬을 해줘도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정말 구김살 없고 그런 사람을 보고 이런 단어를 써요. 스나오. 스나오.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드라마나 애니에는 좀 나오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 자, 스나오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 솔직해지지 못하는 만들어 볼게요. 스나오 니 나레나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못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나레나이. 이거 통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스나오니 나라나이 또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 누구 뭐 안 되고 싶나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능형의 부정 많이 써요. 가져가세요. 스나오니 나레나이. 그런 성격에 신물이 납니다. 세카쿠니 이야기가 사시마스. 아니, 사람이 칭찬을 했으면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이렇게 베베 꼬였어? 이런 거죠. 그런 성격의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가 사스.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스나오니 나레나이. 스나오도 중요하고 나레나이도 중요하고 나라나이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나레나이가 더 적절하기도 하고 이 나레나이를 더 많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여러분. 스나오니 나레나이 세이카쿠니 이야기가 사시마스. 자, 남편이 게임만 해서 지긋지긋해요. 자, 이거 우리 배웠어요. 게임만 하다. 이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지긋지긋해요. 아주 넌돌머리가 나요. 이런 거죠. 근데 상태로 표현해 볼게요. 자, 남편이 게임.旦那가 게임만 해서. 게임 막가리대. 이게 작은 찌가 없긴 하지만 회화에서 그냥 읽으실 때는 좀 작은 찌를 넣으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작은 찌를 넣고 많이 발음해요. 자, 지긋지긋해요. 근데 상태라서 이야기가 사시테이마스. 이렇게 상태까지도 가능해요.旦那가 게임 바까리데 이야기가 사시테이마스. 이런 식으로 바까리데, 바까리도 우리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자, 돈이 없는 애인에게 진저리가 나요. 견디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 뒤에는 우리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요. 자, 돈이 없는 애인에게 오카네가 나이 거의 비터니. 진저리가 나요. 근데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사시테이마스. 이렇게 견디는 수밖에 없을까요? 견디다. 자, 모르셨으면 가져가세요. 근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타에르. 견디는 거. 굉장히 유용한 동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뒤에를 좀 정중하게 받아볼게요. 이거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타에르 시카 나이 데쇼카 데쇼카 데스카의 정중한 버전.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막 미치도록 높은 존경어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 성인들은 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나이 데쇼카. 그냥 나이 데스까? 해도 돼요. 또 예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억양상 좀 일본인스럽기도 하죠. 나이 데쇼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옛날에 배운 적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두세요, 여러분. 나이 되쇼가 좀 낮추면 나이 데스까 혹은 아리마센까 해도 되지만 우리 중급이다 보니까 되쇼가까지 お金がない恋人に嫌気がさしています. 耐えるしかないでしょう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배운 이야기가 사스는 그거 자체는 변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좀 새로운 단어들 복습까지 넣어봤어요, 여러분. 공부는 내 실력보다 살짝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